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탈란타 뭐 저희가 후리뷰 받고 이제는 킹가 선수를 좀 꼽아봐야 되는데 이날도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컨셉과 공격 컨셉에 있어서 부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만약 부페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경기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페는 이제 영입 당시에는 상당히 의문이 많았죠. 7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 좋은 또 시국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동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페가 만약 그때 영입이 안 됐으면 영입된 게 2020년 1월이죠. 네. 사실 2020년 1월이면 아직 코로나에 대한 그건 없었을 텐데 그때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1월에 귀국을 했거든요. 태국 챔피언십 끝나고. 근데 그때 이제 뭐 한국에서 무슨 폐렴 났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때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닐 때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뭐가 좀 있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 상황에서 이게 직격탄으로 맞아버리니까. 유럽의 경우는 한 2020년 2월 중후반 이때부터 뭔가 터져서 세리아가 먼저 막 무관중 경기하고 맞아, 그랬었지. 네, 그리고 그때 시즌 있죠. 마지막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중계하는 거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다 무관중이고 맞아요. 이게 왜냐면 무관중 경기가 지지부진해요. 네. 확실히 경기가 또 분위기에 있어서 요즘에 해설 텐션 올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근데 이제 관중이 있으니까 현장 관중 들어온 게 되게 크다고 네. 생각해요. 같이 좀 끌어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페가 없었으면은 솔샤르가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추측이 합당하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위기 탈출의 느낌을 좀 보여줬는데 아니 역시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남자예요. 위만남이에요. 위만남. 네. 위기 탈출에 있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공헌도가 굉장히 그동안 컸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컨셉은 계속 아탈란타의 뒷공간 공략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네. 아탈란타가 수비 조합이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더룬, 데미랄, 팔로미노인데 사실 팔로미노 정도는 그래도 주전 센터백이고 데미랄도 최근에 선발로 나오는 빈도는 많았지만 데미랄도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교체가 됐고 여기에 더룬 선수는 원래 미드필드이기 때문에 센터백 자리가 익숙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빠른 롱볼을 그래서 바탕으로 아탈란타의 뒷공간에 계속 노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역시 호날두의 침투 능력. 호날두가 워낙 오프 더 볼이 뛰어나고 폭이 넓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래시포드가 기회를 많이 날리긴 했지만 래시포드는 어쨌든 침투 능력이 좋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래시포드가 배우 공간을 침투하면서 뒷공간을 보고 롱패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조성해줬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공격진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맨유는 아탈란타의 뒷공간 공략에 초점을 두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분명 좌우 풀백들이나 중앙 미드필드의 프레드도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아탈란타의 백파이브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렇죠. 기본 공격진 3명에 풀백까지 올라가는데 중미까지 하는 선수가 더해지고 사실 뭐 부페도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실점한 이후에는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실리적인 빠르게 복귀를 해서 수비 진영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두는 수비로 보였지만 실점을 2실점 허용한 뒤로는 바로 압박을 강하게 거는 방식으로 맨유가 경기 컨셉을 바꿉니다. 네. 그래서 볼을 위쪽에서 뺏으면 바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 역습을 높은 위치에서 바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보았던 맨유의 큰 굴레에서의 경기 컨셉이었는데 네. 자 여기서 모든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필요했습니다. 자, 뒷공간 공략에 초점을 둔다는 건 결국 뒷공간에 뛰어드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양질의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 잡으면 일단 패스 미스가 날 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전방으로 일단 찌릅니다. 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맨유가 빠른 템포 내에서 뒷공간 공략을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선, 3선 다 포함해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빵 넣어줄 수 있는 선수는 물론 뭐 포그바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부페가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부페가 이 팀에서는 에이스죠. 네, 그 역할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부페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에 부페가 폼이 안 좋거나 못 나왔을 때 이 역할을 과연 대체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솔사르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동안 뭐 컵 대회에서는 링가드도 있었고 마타도 있었고 뭐 당연히 반더베이크도 있었고 여러 기용을 해봤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어떤 존재감을 확실하게 대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한 7할 정도만 해줘도 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드린 그 전진 패스를 빠르게 뿌려주는 거는 진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진 특출난 장점이거든요. 진짜 최대 장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패스 미스가 많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전진 네. 패스가 많으면 사실 이거는 패스 확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과감하게 남들이 못 보는 각 혹은 이거 안 되는 건데 억지로 우겨 넣는 것도 많거든. 그리고 이날은 그런 전진 패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난데스가 뒷공간 공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소화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전방에서 공격진 4명 이외 후방 자원들이 아까 침투한다 얘기 들었잖아요. 쇼도 그렇고 완비사카도 그렇고 프레드도 그렇고 이들이 침투하려면 후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어다 주기까지 볼을 적절하게 간수하면서
동료들이 침투할 시간에 벌어졌던 것도 부패 몫이었습니다.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볼 간수를 해주면서 팀 동료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공격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공격 진영이 갖춰지도록 오히려 더 맡아주는 공을 좀 지켜내주는 역할을 담당했었고 또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계속 창출했어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데미라를 막 끌어당기기도 하고 팔로미노를 끌어당기면서 오히려 완비사카랑 호날두가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이렇게 움직임을 통한 공간 창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몫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맨유의 상대 진영에서의 강한 압박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쵸. 상대 진영에서의 강한 압박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몫이었고요. 또 문전으로 침투해서 오히려 본인이 직접 슈팅 각을 보는 것까지 이것 또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말만 들으면 혼자 축구했나요? 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위대한 감독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아, 네, 그래요. 약간 김수겸 스타일이네.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진짜. 네, 진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모든 걸 다 하고 있구나. 컨트롤 타워구나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정도로 이날은 그 공헌도를 저는 정말 높게 사고 싶어요. 사실 뭐 이날뿐만 아니라 요새 맨유 경기 보면 전체 다 그래요.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스탯을 보면요. 아 이날 한 경기 기회 창출의 수가 9번이에요. 양팀 최다 수치네요. 네, 10분당 한 번의 기회를 창출했다 보시면 되겠고 볼 경합 성공도 10번. 자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 태클 2번, 반칙 5번. 반칙이 물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맨유가 공격에서 수비로 전하는 과정에서 압박 시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뒷공간에 대한 혹은 수비 진영에서의 어떤 간격에 대한 문제를 노출했잖아요. 왜냐면 맨유는 올라가야 되거든. 네. 이 상황 보면. 그 이전 경기들에서도 압박에 대한 어떤 그 간격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었고 네.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환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뒤쪽을 봤는데 수비가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허용하면 바로 역습으로 실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보통 조직력이 좀 더 잘 짜여져 있는 팀들은 반칙으로 상대 공격을 끊어냅니다. 영리한 파울, 영리한 카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걸 받아야 돼요. 오히려 받아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걸 끊어내면서 영리한 파울을 해야 뒤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맨유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좀 더 반칙으로 너무 위험한 반칙은 물론 안 되겠지만 반칙으로 좀 영리하게 끊어내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카드를 3장까지 안 맞는 선에서 좀 받는 어떤 동작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양팀 통틀어서 반칙을 5번 가장 많이 했는데 이 반칙 5번은 그만큼 압박을 많이 했고 또 그만큼 공수전환 과정에서 상대가 역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말 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리하게 차단을 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스탯이 나왔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비 스탯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이 두 가지가 양팀 최다였다는 점은 분명 높게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볼을 빼앗긴 횟수는 0번. 자, 한 번도 안 뺏겼습니다. 키핑이 또 장점이 선수니까. 네, 터치도 95개로 양팀 통틀어서 최다 횟수를 네. 기록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어요. 솔직히 이날 래시포드의 핏이 조금 더 좋았다면 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스탯을 많이 쌓을 수 있었겠죠. 맨유가 조금 더 경기를 여유롭게 운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자 챔피언스리그 단일 경기 9번의 기회 창출은요. 챔피언스리그 0304 시즌 이후로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한 경기 9번의 기회 창출이 그것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지.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한 번 역사를 썼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리그에서 어디 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 있는 팀을 상대로는 사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뷔페가 한 경기에서 빌라전인가 언젠가 10번 찬스메이킹하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체급을 따졌을 때 이건 진짜 챔피언들의 리그거든. 아탈란타가 얼마나 빡센 팀입니까? 네. 네. 그런데 9번의 기회 창출을 해냈다는 점은 분명 좀 놀랍다라고 네. 볼 만한 기록입니다. 자, 올 시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스탯을 보면 리그 8경기 4골과 2개 도움, 리그컵 1경기 나왔고 챔피언스리그 3경기 4개 도움입니다. 이렇게 좋은 어떤 스탯을 쌓아내면서 지금 올 시즌도 역시 뷔페가 에이스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뷔페 보면 이제 득점이나 도움이나 페이스가 좀 꾸준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움 쪽이 조금 더 치중이 되긴 하겠지만 선수의 이제 특성상.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유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박스 타격까지도 갈 수가 있는 선수라는 그렇죠. 점이 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새 골을 보는 과정에서 화력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솔샤르 감독이 원하는 공격 전술을 구현에는 페르난데스가 중심이었다는 점, 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전히 올 시즌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또 솔샤르가 위기 탈출을 했다. 이렇게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얘기 코멘트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뷔페가 약간 호흡기로 붙여준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글쎄 모르겠다. 이제 리버풀 만나면 이제 좀 더 뭔가 이제 리버풀전 본인이 또 해설하지 않나요? 노세스럽이 중계합니다. 네, 굉장히 나는 사실 그거 배정표 딱 봤을 때 이거 이명철 존나 좋아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 놀랍고 네. 부담도 많이 돼요. 네. 아, 근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또 좋긴 좋지. 본인이 예. 응원하는 또 팀의 최대 라이벌과의 또 매치기도 하고 또 맨유 리버풀은 역사적으로 상징성도 네. 굉장히 많았는데 뭐 라이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냥 해설자로서 좀 큰 경기 맡게 됐다는 것에 되게 좀 기쁨이 많아요. 왜냐면 경기에 대한 첫 번째는 직업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일이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마드리드 더비 한번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마드리드 더비 하셨구나. 네, 근데 개 재미없었습니다. 0대0으로 비겨가지고. 뭐 노스웨트 더비는 재밌을 거예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시길. 네. 뭘 또 갑자기 이쁘게 봐주시길이야. 긴장 많이 되거든요. 사실. 네. 네, 잘 뭘 준비해서 긴장해요. 해야지. 베테랑인데. 여러분 형철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